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숫자. 세법에서 이 숫자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근데 세법책에 나와 있는 제가 전체적인 숫자를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각 파트별로 정리를 해주시면 아마 분명히 그 숫자에 대한 두려움은 떨어뜨릴 거예요. 그래서 숫자 두려움을 없애려 할 때는 이거를 한 2번 정도만 여러분들이 출력을 해가지고 직접 한번 숫자를 여기다 메모를 하면서 정리를 하시면 아마 그렇게만 해주시면 세법에 나와 있는 숫자들은 전부 정리가 다 끝나실 거예요. 그래서 숫자 정리 지금부터 이제 같이 한번 해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유튜브로 들으시면서도 제가 이렇게 어떤 내용은 며칠, 어떤 내용은 매도일, 매도일 며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한번 입으로 중얼중얼 해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암기가 되시니까 암기를 같이 한번 해보시죠. 이제 첫 번째 1번 조세 총론부터 갈 거예요. 조세 총론에서 첫 번째 1번은 재산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는, 그럼 재산세에서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6월 1일 이렇게 나오겠죠. 6월 1일이에요. 하나 해결했어요. 자, 두 번째. 개인분, 사업소분, 주민세. 그럼 주민세의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는 매년 7월 1일 하고, 두 개 해결했죠. 그 다음 자동차 소유.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제가 강의할 때 이렇게 말했죠.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자동차야.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너 자동차 너 오늘 나하고 오늘부터 1일 하자 그랬죠. 그래서 자동차는 그래서 납기가 있는 달에 1일 했죠. 자동차는 딱 나오는 순간 오늘부터 10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1일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다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는 매년 6월 1일. 별것 아니네요. 자, 그럼 이제 5번. 5번은 이제 가산세예요. 가산세는 신고를 하지 않다. 무신고 가산세는 그럼 아예 신고 안 했을 때는 100분의 20, 20%. 그다음 사기. 부정하게 사기 쳤으면 40%. 그다음 7번. 신고를 하는 게 과소신고. 과소신고했을 때는 10%. 이런 식으로. 무신고 20%, 사기 치면 40%, 과소신고 10%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네, 8번.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치면 포탈 환급받는 세액에 제척기간은 그랬네요. 제척기간인데 사기, 부정하게 사기 쳤을 때는 10년 동안 조사를 하겠죠.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서 여기서 주의할 건 이거예요. 지방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이 말이에요. 그럼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서 지방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도 이것도 채척기간은 10년입니다. 네, 명의신탁 약정 이것도 사기치려고 하는 거예요. 부정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 약정도 10년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거 숫자 한번 정리해보니까 이 정도면 내가 숫자는 다 따라갈 수 있겠다고 느껴지죠? 분명히 이 정도 숫자는 아마 충분히 해결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다음 11번.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럼 지방세든 양도소득세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무신고니까 7년. 네,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 제척기간에 해당되지 않고 납세의무의 성립일로부터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5년만 조사하고 끝나겠습니다. 5년 이내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더 이상은 부과할 수 없습니다. 13번은 이제 소멸시효예요. 그러면 지방세 같은 경우는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의 경우 그랬네요. 5천만 원 미만이면은 미만이라는 용어를 딱 썼어요. 5천만 원 미만이면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됩니다. 그럼 5천만 원 이상이면요, 그러면 5천만 원 이상이면 10년이 돼요. 근데 국세 같은 경우는 5억 이상이 됐을 때 10년간 이렇게 되죠. 그래서 국세는 5억이 안 되면 5년, 5억 이상이면 10년. 지방세는 5천만 원이 넘으면 10년, 5천만 원 미만이었을 때는 5년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제 13번. 이제 기한 후 신고네요. 그럼 기한 후 신고라는 것은 신고를 제출한 경우에 기한 후 신고는 내가 신고를 해도 확정 효력이 없으니까 그 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결정 통지를 해 주셔야 돼요. 3개월 안에 세금을 결정해서 그 신청에 기한 후 신고한 사람에게 결정 통지를 하는데 만약에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했을 때는 무신고 가산세 50%를 깎아드립니다.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했을 때는 30%를 경감해 주죠.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했을 때는 20% 경감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감은 16번, 17번, 18번 요 세 개는 요것들은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아도 경감 혜택이 있습니다. 요거 생각해야 돼요. 신고만 하면 돼요. 납부를 안 해도 경감 혜택은 그대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다음 19번. 이번에 이제 개정된 사항이네요. 공시송달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디에 산지 모르니까 그 사람이 직접 전달이 불가능하니까 게시판에 붙이는 것을 공시송달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세무공무원이 그 사람 집을 2회 이상을 방문했어요. 2번 이상을 방문했는데 그래도 집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서류를 전달할 수가 없으면 어쩔 수 없으면 이제 공시송달로 가는데 이번에 바뀐 게 뭐냐면 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며칠 텀이 있어야 되냐면 3일이라는 텀이 있어야 돼요. 3일 이상이어야 되고 3일 이상이 되고 내가 오늘 갔다. 그럼 3일 뒤에 다시 갔는데도 집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 날짜에 서류 송달이 불가능했을 때는 공시 송달로 가겠습니다. 이제 20번. 여기서부터는 이제 납세 절차 구제 제도네요. 그럼 지방세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는 것은 안날로부터 그러면 불만 있으면 고지서를 받고 나서 며칠 안에 불복을 제기하겠어요. 그랬더니 기억난가요? 90일이요.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되고 만약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 청구를 할 때도 이의신청을 하고 결과 통지를 받고 다시 90일 안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내가 불만이 있는데 내 말을 안 들어주면 다시 90일 안에 상급 기간에다가 다시 청구할 수 있고 또 90일 안에 상급으로 넘어갈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22번은 지방세 이의신청이나 심판 청구는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이의신청이나 심판 청구를 해도 정부에서는 내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얘기. 압류를 하고 매각은 안 돼요. 사실은 최종 결정이 떨어질 때까지 매각은 불가능하는데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심판 청구의 결정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이제 그 재산을 공매 처분을 보류하는데 이 보류 기간은 30일이에요. 30일 동안은 공매 처분을 보류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더라도 거기서부터 30일 동안은 보류를 해 주셔야 돼요. 23번. 이의신청인 또는 심판 청구인이 천재지변 등으로 이의제기를 하려는데 내가 불만이 있으면 고지서를 받고 90일 안에 하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90일 안에 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 발생이 돼가지고 90일 안에 도저히 불복을 제기할 수가 없으면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이제 24번 질문 가보죠. 지방세 이의신청은 여기는 앞에 지방세라는 걸 주의하세요. 지방세의 이의신청인은 그 신청이나 청구 금액이 얼마 미만이었을 때는 배우자나 사촌 이내 혈족이나 사촌 이내 혈족에 그 배우자의 사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요 금액은 1,000만 원, 1,000만 원 미만이에요. 1,000만 원 미만이었을 때는 내 배우자나 사촌 이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대리인으로 선임이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는 지방세가 아니라 만약에 국세였다. 국세의 경우는 여기는 3,000만 원으로 늘어나요. 3,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이렇게. 그래서 국세는 3,000만 원 미만이었을 때는 배우자나 사촌 이내 혈족이나 배우자의 사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이 가능한데 지방세인 경우는 1,000만 원 미만이었을 때 배우자나 사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조세 총론에 대한 숫자 정리 끝났어요. 몇 개 안 되잖아요. 조세 총론은 24개밖에 안 돼요. 그럼 24개 이 숫자만 다 이걸 여러 번 한 2번만 반복하시면 조세 총론에 나온 숫자 세법 숫자는 싹 해결 가능하신 거예요. 그럼 총론은 이제 여기서 끝내야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총론을 해보니까 내가 숫자를 다 알고 있네? 그러면 선생님 좋아요. 구독. 그 다음에 다른 공부하는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셔야 돼. 송원세법 튜브에 들어가면 세법 안 되는 거 다 잡아준다. 그래서 기출문제 잡아주지, 핵심 지문 잡아주지, 숫자 잡아주지, 그 다음에 세율 암기한데 종합세율표 잡아주지. 또 안 되는 것은 송원세법 튜브에서 세법은 확실히 잡아주니까 많은 분들에게 홍보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합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협조해 주시기 바라네요. 자, 총론의 숫자 확실히 잡으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총론은 끝내고 여러분들 이제 취득세 숫자는
다음 영상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네요. 자,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던, 만약에 도움이 안 되셨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자, 여기서 안녕.